이어서 추미애당 대표 속죄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65차 최고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회의를 속개합니다. 추미애당 대표 발언 있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입춘 촛불이 전국 곳곳에서 타올랐습니다. 시민들은 입춘 100일 대신 탄핵 100일을 외쳤습니다. 입춘이라지만 대한민국엔 아직 봄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끝내야 긴 겨울을 끝내고 비로소 대한민국의 새로운 봄이 올 것이라는 간절한 국민 마음의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의 탄핵 지연 전에 온 국민의 걱정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심판만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구국의 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정월 대보름을 맞아 보름달보다 더 밝은 민심의 촛불이 더 많이 켜져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대보름 촛불 집회를 기점으로 박근혜 정권의 마지막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탄핵을 최종 완수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사유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문을 헌재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피의자이자 공범으로 지목된 국정농단의 게이트로 이미 수십 명이 구속되어 있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언과 증거는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일단 나만 살고 보자는 식의 참으로 후한무치한 태도이라 보입니다. 또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함으로써 탄핵 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겠다는 저급한 꼼수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대통령의 꼼수에도 불구하고 늦어도 2월 말이면 충분히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민 갈등과 분열만 더욱 고조될 뿐입니다. 대한민국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헌재는 87년 헌법 30년 역사에서 가장 큰 책임감과 소명의식으로 과거의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마중물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교안 대행은 박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아닙니다. 황 대행이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느라 본인이 근거 억조처럼 여기는 법과 원칙을 저버렸으면 곤란할 것입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은 그 자체로 법과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으십니까? 청와대 압수수색을 못하게 하면서 판도라 상자를 그저 끌어안고 공안검사 기지를 발휘한다면 대통령 후보조차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탄핵 정국의 종결을 위해 수사에 협조하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는 더 이상 성소가 아닙니다. 국정농단의 진원지이고 증거물이 있는 증거인멸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황 대행이 끝내 승인을 거부한다면 결과적으로 피의자를 두둔하고 증거인멸을 사실상 용인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른 모든 정치적 책임은 황 대행이 지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황 대행은 오늘 중에라도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즉각 승인해야 할 것입니다.
태극기는 나라의 국격이고 자존심입니다. 지금처럼 태극기가 곤욕을 치른 적은 없을 것입니다. 국정농단과 헌정유린 세력들이 자신들을 옹호하기 위해 태극기를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새누리당이 새로운 로고에 태극기 문양을 넣겠다고 하니 그 뻔뻔함과 하는 것이 최순실급이라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최순실이 이름을 바꾸듯이 새누리당도 이름을 바꾸고 최순실이 국가 문양을 태극으로 바꾸듯이 새누리당도 거기에 태극 문양을 쓴다면 최순실 따라쟁이를 할 것입니까? 그제는 촛불 집회에 참여한 학생들을 묻지마 폭행하거나 소위 친박 집회에 불편을 호소하던 시민들을 집단적으로 폭행하는 사건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점차 난폭해지고 있는 이들의 집단적 관계는 박 대통령과 친박 세력의 무책임한 여론 선동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라의 독립과 국민 통합의 상징인 태극기를 국민 분열에 악용하는 뻔뻔한 행위는 즉각 중단하십시오. 사법당국은 전 세계가 찬사를 보냈던 광장의 촛불 민주주의를 폭력으로 오염시키는 세력들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상원 원내대표 발언 있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있는 권력 교체기입니다. 대한민국도 조만간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권력 교체기입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동북아 평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도발적인 언사나 행동을 남북 혹은 주변 강대국이 조심해야 할 시기라는 취지입니다. 이런 시기에 미국의 일각에서 선제 타격론을 이야기하고 또 이에 대한민국의 일부 인사들이 환영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선제 타격론이라는 것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공격을 먼저 하겠다는 취지인데 이렇게 될 경우 한반도는 전쟁터로 변화하게 됩니다. 북한에 피해를 주기 위해 타격하다가 정말로 서울이 불바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 미국이 걸프전 당시 이라크를 공격하자 이라크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 국민들이 지하 방공호에서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제로 이런 식의 상호 위협 발언들이 반복되다 보면 실제 행동화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북한의 핵 포기를 만들기 위한 여러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겠지만 군사적 옵션은 절대 검토 대상도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오늘 조간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청와대의 사주로 전경련이 극우단체에 시위 자금을 대주었다는 이러한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어버이 연합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수십억 원의 돈이 사회공헌 자금에서 빠져나가서 극우단체들을 지원했다는 것이고 이 단체의 명단을 청와대가 작성했다는 점에서 심각합니다. 전경련이 아직까지 자신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인가요? 극우단체의 시위 자금을 대고 대통령 비선실세를 지원하는 그러한 단체로 전락했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소한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조차 일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전경련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전 세계 어느 경제단체가 극우단체의 시자금을 대고 대통령 비서실세에게 자금을 대주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즉각 해체하고 새로운 대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아무 대꾸가 없으셔서 정치권을 무시하시는 것인지 조금 성질이 나고 있다는 점도 전달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들이 극우 집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합니다. 이인재 후보, 김문수 후보, 최순실 국정농단이 잘했다는 것입니까? 차기 정부도 바로 이런 국정농단을 계승하겠다는 것입니까? 갈 때가 있고 안 갈 때가 있지, 적어도 차기 대통령에 출마하겠다는 분들이 이 집회에 가서 최순실 사건을 옹호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극우단체 집회에 참석하신 분만큼은 절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후보조차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표가 좋아도 기본적인 상식과 도덕 의무를 가지고 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특별수사팀이 3년 전 공중분해된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법과 원칙대로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을 수사하겠다던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수사팀장을 좌천시키더니 이어진 검찰 인사에서 수사팀 전원, 검사 전원을 사실상 좌천시켜 수사팀을 해체시켰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바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습니다. 수사팀이 사실상 해체됐기 때문에 현재도 재판이 진행 중인 이 사건이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달 2차례 최고위원 회의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검찰 인사를 하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황 대행이 검찰 고위직의 인사권 행사하는 것이 부적절할 뿐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 승승장구한 정치검사들에게 마지막 보온 인사를 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여러 경로로 파악해본 결과 법무부가 금명간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체적인 인사 날짜까지 정해졌다는 말도 나옵니다. 황 권한대행에게 세 번째로 경고합니다. 검찰 인사에서 손 떼십시오. 검찰 인사를 통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을 공중분해시켜 공소유지를 어렵게 만든 것처럼 특검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방해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짜놓고 있다면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헌재의 탄핵 심판과 특검의 수사를 농락하고 있는 국정농단 세력이 정치검사들로 검찰 핵심 보직을 채워넣기 막판 뒤집기를 시도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40여 년 전 닉슨 미국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백악관 녹음 테이프를 제출하라는 특별검사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닉슨은 아예 특별검사를 해임시켜버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미국 대법원의 판결로 공개된 백악관의 녹음 테이프에는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막도록 지시한 육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닉슨의 탄핵안이 미국 의회에서 발의되고 결국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권력자가 아무리 진실을 감추려고 해도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지난주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청와대가 막았습니다. 특검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황 대행 측은 영장 집행을 막은 청와대가 법령에 따른 판단을 했다며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범죄 피의자가 법원의 영장 집행을 막는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일국의 법무부 장관을 지낸 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범죄 피의자의 편에 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권한대행이 닉슨의 전철을 밟기로 작정한 모양입니다. 특검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수사기간 연장도 거부하겠다면 닉슨과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역사에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특히 황 대행은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미국 국방장관과 만나면서 대통령 놀이를 하기 전에
워터게이트 사건부터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력자가 아무리 진실을 감추려고 해도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해철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와 이에 대한 황교안 총리의 무책임한 태도는 모두 본인의 신분이 무엇인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망각한 것으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 청와대에서 일한 비서진, 함께 국정을 운영했던 관료와 공무원의 다수가 국정농단의 피의자로 입건되고 구속 수사를 받고 있고, 이들 대부분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지시한 몸통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 비서진들에 대한 새로운 의혹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최근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 감시 의혹 등 새로운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청와대는 더 이상 박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장소가 아니고 대통령을 포함한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자료가 있는 곳이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따라서 압수수색을 거부할 그 어떤 명분도 없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더라도 책임자는 국가의 중요한 이익을 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와대는 막무가내식의 버텨내기가 아니라 특검하고 압수수색의 대상, 방식, 범위 등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하고 협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대기밀은 제외하고 선별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특검의 제안마저도 거부하는 그런 막무가내식 행태를 보였습니다. 과거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의 전례를 보더라도 청와대는 특검과 압수수색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고 협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법부가 이미 국가의 중대한 이익 등을 고려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특검이 이를 집행하는 것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행했던 수사 방해의 연장선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청와대의 막무가내식 버티기에 대해 황권한 대행이 청와대와 같은 취지로 답변하며 사실상 청와대 압수수색 불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 역시 아주 부적절합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탄핵과 청와대 압수수색이라는 현재 상황이 초래된 원인과 현재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직시하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는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서 청와대 참모, 정부 관료와 공무원이 국정농단에 광범위하게 개입한 국정농단 헌정유리 범죄 행위로 인해 촉발되었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 정부 총리로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황 권한대행이 국민에게 해야 할 일은 사드 배치, 국정교과서 등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고 박근혜 정부와의 국정농단 범죄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사업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일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현재 선거 지연 전략과 특검 수사 방해가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요청 협조에 대해 지속적으로 거부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국민들은 황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의 부적절한 행태에 동조하는 것으로밖에 인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충진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새누리당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설과 관련해 황 권한대행 등 자숙해야 할 박근혜 정부 인사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건 국민이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에 나름대로 기여한 전직 목사로서 현 임명진 위원장이 언급하는 국민은 과연
어떤 국민을 말하는 것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주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경시하는 등 국정농단, 북한 문란에 대해 촛불 민심으로 명령하여 탄핵을 의결토록 특검에 의해 죄악을 밝히도록 한 국민인가? 탄핵을 기각시키라고 유쳐대는 국민인가? 촛불 민심, 국민의 의분으로 이루어진 특검과 검찰 수사에 의해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들이 모두 의법 처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을 해체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분당한 속에서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장이 되더니 상황 판단이 흐려지신 것 아닌가 심히 걱정되고 우려됩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임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국민이 새누리당을 용서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는 점입니다. 용서는 회개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촛불 민심으로 대변되는 국민의 의분과 울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매우 심각한 리플리 증후군에 감염된 것 아닌가 정말로 우려됩니다.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인 민주화에 기여한 전직 목사로서 국민이 원하는 진실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지혜로운 분으로 다시 되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저번에 우리 최민호 최고위원님이 마지막 언론인 여러분께 인사를 하고요. 그 대신에 또 우리 대구시당 위원장이신 임대윤 우리 최고위원님이 오셔서 한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받으세요. 예, 박수 한번. 예,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영남 지역을 대변하는 최고위원을 오늘 처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대구시당 위원장 임대윤입니다.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 유린 및 권력 남용과 최순실 세력의 만행과 국정농단은 절차에 따른 탄핵과 향후 사법 처리로 일단락되겠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헌법 유린 권력 남용 국정농단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사회 자체에 대한 전면적 탄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사회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변화 요구임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안입니다. 우리 사회 문화나 국가 시스템의 변혁을 요구하는 주체가 위대한 정치 지도자나 정당이 아니라 국민 그 자체임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권력자나 정부기관도 헌법 파괴나 권력 남용, 국정농단을 할 수 없도록 국가 시스템을 고치고 그 제도와 문화를 통해서 갑질 없는 공정한 선진사회를 실현하자는 것이 촛불의 분노이고 민심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걸음이 국민과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대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이룩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 다음 70년 적폐 청산과 개혁의 완결이 우리의 시대적 소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남 지역 민심을 대변하고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할 신임 최고위원으로서 대표님과 선배 최고님들의 도움과 지도를 받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